그다음은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관련 얘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사실은 이거를 누구야. 딱 티덤님 계실 때 뭐 얘기하고 싶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티덤님 없이 저희 둘이서만 얘기를 해 보겠는데, 지금 현재 땅콩고객님 구독하고 계신 스트리밍 서비스 총 몇 개십니까? 넷플릭스랑 애플 뮤직, 애플 뮤직 하니까 애플 뮤직이랑 또 애플 TV 이렇게 보고 있나? TV 플러스? 음흠. 음. TV 플러스. 음. 영상만 합시다. 일단은 뭐 음악은 뭐 빼고. 그럼 그죠. 넷플릭스하고 TV 플러스? 끝. 얍. 끝? 제가 넷플릭스, TV 플러스는 뭐 지금 애플 뮤직 뭐 무슨 프로모션이 묶여 있어서 걔는 공짜니까 걔는 그렇다 치고, 또 뭐 있냐,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뭐 다큐멘터리 뭐 제가 그거 구독하는 게 있어요. 저 뭐 큐리오시티 스트림이라고 또 제가 구독하는 게 있고, 저도 한 4개 정도 되네요, 총. 하여튼 이게 이제 그 스트리밍 이게 옛날부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이게 사실 스트리밍 서비스가 처음에 등장하게 된 계기가 이제 그 케이블 구독, 이제 속칭 이제 케이블 커터라고 있었죠. 그러니까 집에 케이블 구독을 해지하고 그냥 이제 이러한 스트리밍 서비스들로만 뭐 엔터테인먼트를 해결한다, 뭐 이런 그런 거였는데, 뭐 약간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가 케이블 채널처럼 돼가고 있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뭐 하여튼 일단은 이런 레드 오션의 첫 번째 조짐이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뭐였냐면은 넷플릭스가 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매출이나 이런 거가 문제가 아니라 구독자가 사상 처음으로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20만 명, 아니 20만 명 떨어졌다 그랬나? 그랬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지금 넷플릭스 주가를 보시면 아주 그냥 정말 이 곤두박질이라는 말이 재정이 될 정도로 갑자기 확 떨어졌어요, 그 발표 이후에. 코인 수준이지. 예. 안 그래도 미국은 한가가 없기 때문에 4월 20일 장 열자마자 35%가 날아갔다고 합니다. 뭐 하여튼 결론적으로. 그런데 그래서 뭐 넷플릭스는 뭐 이걸 원인을 다양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뭐 일단은 코로나 그게 슬슬 끝나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집에서 즐기는 엔터테인먼트의 필요성이 점점 떨어지는 것도 있고, 일단 가장 큰 원인으로는 사실 넷플릭스는 이제 구독자 포화 상태죠. 여기서 어디로 성장을 할 것인가. 뭐 일단은 진출할 만한 시장 다 진출했고, 왜냐하면 이번에 HBO Max가 가입자를 300만 명을 더했대요. 이게 언제랑 비교해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HBO Max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서비스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글로벌 확장에 대한 그게 아직 남아 있는 거고, 디즈니 플러스도 우리나라에 진출한 지 이제 뭐 한 5달 됐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걔네들도 이제 아직 그 확장에 그게 있고, 근데 넷플릭스는 지금 뭐 확장할 나라 거의 웬만한 데는 다 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넷플릭스는 여기서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얘네들이 뭐 어디 뭐 화성에 가서 뭐 있지도 않은 화성 생명체 걔네들한테 넷플릭스 가입시킬 거 아니면은 사실 지구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넷플릭스가 빼든 게 비밀번호 공유를 막자, 계정 공유하는 걸 막자. 그래서 뭐 이게 뭐냐?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프로필 기능이 있어서 뭐 계정 하나 안에서 이제 여러 개 프로필을 나눠서 이제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원래는 이제 가족끼리 보라고 해놓은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거를 이제 가족의 그걸 넘어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그런 게 있다죠. 뭐 아예 무슨 서비스도 있다는데, 저 같이 예. 뭐 파티 모집한다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아예 그걸 갖고 이제 사업을 하는 애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뭐 넷플릭스가 이거를 슬슬, 이거 여태까지는 그냥 원래는 이제 약관상 안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기는 한데, 이걸 갖고 딱히 뭐라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성장할 곳이 없으니까 이제 슬슬 이 카드를 쓸 기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저희가 안 다뤘는데 몇 주 전에 이제 몇몇 이제 나라에서 이걸 테스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은 집이 아닌 데서 이제 접속을 하는 게 발견이 되면은 추가 요금을 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아예 새로 계정 만들어라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몇 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몇 천 원 더 내면은 뭐 계정 액세스 문제 없게 해드릴게. 약간 무슨 카르텔도 아니고 이게 무슨 그런데 하여튼 그런 거죠. 그렇고요.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도 성장이고 사실은 그 문제도 있어요. 콘텐츠의 그 문제도 있죠. 콘텐츠 같은 경우 이제 얘네들이 그 옛날에는 뭐 사실 넷플릭스 말고는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가 없었으니까 이제 다양한 뭐 영화든지 드라마든지 예를 들면은 뭐 오피스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지 않지만 프렌즈라던가. 뭐 프렌즈라든가 뭐 아직 근데 우리나라 아직 넷플릭스 프렌즈 있지 않아요? HBO Max가 없어서. 아직은 있을 거예요. 아직은 있을 건데 뭐 하여튼 그런 드라마나 이제 영화들이 많았었는데 그리고 마블도 있었죠. 여태까지. 근데 뭐 일단은 뭐 HBO Max 나오면서 프렌즈 뺏기고 그리고 저 디즈니 플러스 나오면서 마블 다 뺏기고 심지어 그 지네들이 제작한 마블 드라마들도 뺏겼어요. 그 뭐야 데어데블이랑 저 제시카 존스 디펜더스 시리즈 걔네들도 뺏겨서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그걸 또 보실 수가 있어요. 아마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컨텐츠가 계속 빠지는 거죠.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약간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도 빠지고 뭐 그거를 채워보려고 열심히 돈을 들이부어서 오리지널 그거를 구축해 놓긴 했는데 이게 사실은 뭐 그 품질 자체가 좀 약간 뭐 물론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이 미치도록 성공을 해서 그나마 요번에 떨어지는 걸 어느 정도 막았다고 한 것도 있는데 뭐 사실 퀄리티가 그냥 그런 애들도 꽤 많죠. 그냥 약간 질보다는 양을 지금 승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계속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누가 이제 트위터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게 결국은 이게 계속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이제 왜냐면은 지구에 있는 사람 수는 한정이 돼 있고 얘네들이 진출할 수 있는 나라들의 수는 한정이 돼 있는데 어디까지나 언제까지 이 가입자 수 가지고 이렇게 그걸 할 거냐. 가입자 수를 가지고 뭐 이 성공 한 해 만에를 지금 따질 거냐. 왜냐면은 사실 가입자 수는 뭐 물론 이게 가입자 수라는 게 사실 스트리밍 서비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는 한데 이제 넷플릭스 같이 이제 진출할 곳 다 진출했고 이런 데는 결국은 더 이상의 성장은 이제 가입자 수 단계에서 더 이상의 성장은 불가능한 상황인데 언제까지 이 지표만 보고 앉아 있을 거냐라는 그런 지적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드디어 이거를 타파해 보겠다고 광고 티어를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이 얘기로는 광고를 넣고 조금 싸게 해 준다는 건데 이제 지금 하는 걸 보면 이제 광고가 약간 디폴트 티어에 들어갈 것 같고 광고를 안 보려면 이제 좀 더 프리미엄 티어를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가격을 더 한데 올린겠죠, 결국은. 그렇죠. 네. 광고를 돈 내고 광고 보긴 싫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심각하게 넷플릭스를 생각해 볼 타이밍이 올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볼 거를 거의 다 봐 가지고 한 번씩 이제 원하는 거 새 시즌만 나오면 그때만 이제 선택적으로 볼까를 하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가족이랑 n분의 1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막아 버리는 시점이 만약에 오면은 진짜로 이제 다른 스트리밍으로 넘어갈 거고 아직은 낼만 하네요. 그렇죠. 뭐 근데 결국은 이게 그거잖아요. 이제 원래는 이제 그냥 라이센스만 빌려와서 하면 음음. 됐으니까 그만큼 이제 그게 비용이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다 컨텐츠를 제작을 해야 되니까
이게 누가 이제 트위터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유튜브는 광고를 보면은 공짜인데 이 넷플릭스는 광고를 봐도 유료라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유튜브는 지네들이 그 콘텐츠를 만들진 않잖아요. 예, 만들려고 했죠. 만들려다가 반응이 시원찮아서 예, 접은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그 오리지널들도 사실은 저 프리미엄 구독해야지만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여전히 무료로 보는 사람들은 유튜브가 제작한 콘텐츠를 접근이 안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건 좀 뉘앙스 그건 이제 좀 그게 좀 다르죠 뉘앙스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광고도 보면서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 티어가 잘 없는데 해외는 많이 있죠. 뭐 훌루도 그렇고 뭐 그런 애들이 많은데 이게 해외에서는 그게 슬슬 이제 좀 아무래도 이게 출혈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슬슬 좀 norm이 돼가는 것 같더라고요. 좀 뭐라 그러냐 트렌드가 돼가는 것 그게 이제 좀 일반적인 그게 돼가는 것 같고 우리나라가 아직 그 정도의 경쟁이 없죠. 사실은 뭐 HBO Max도 없고 뭐 그 또 뭐 있습니까? 그 시기 딴 거 뭐 있지? 아 파라마운트 플러스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렇게 피콕도 MBC 피콕도 없고 뭐 이 중 몇 개는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긴 하던데 뭐 네. 그때 우리나라도 이게 넷플릭스가 시작이고 다른 애들도 곧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내 생각엔 디즈니 플러스랑 애플 TV 플러스가 이상하게 가격이 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얘네들은 뭐 메인 그게 있는 애들이니까 이게 사실 디즈니는 제가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뭐 물론 이제 디즈니의 메인 아직 여전히 메인 수입은 이제 극장에서 개봉하는 영화랑 파크 테마파크 뭐 디즈니랜드 월드 뭐 그 관련 매출이 이제 지난 2년 동안은 아주 그냥 바닥을 치긴 했었지만 이제는 그래도 그나마 요즘 이제 코로나가 다시 풀리면서 좀 사정이 나아지고 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뭐 그렇기는 한디 그렇습니다. 뭐 그 얘기를 좀 조금 미리 하죠. 그 디즈니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그 홈비디오 시장에서 철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우리나라가 아마 홈비디오가 유난히 안 팔리는 나라일 것 같기는 해요, 느낌상. 뭐 다들 스트리밍이다. 그 전에는 뭐 다들 뭐 음지에서 구해서 보고 막 이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온라인 그런 홈비디오 이런 게 잘 없잖아요. 뭐 해외 미국은 뭐 우리나라 이제 애플 TV 플러스 서로 들어오면서 영화 스토어가 같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드디어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거 볼 수 있는 데가 네이버 이런 데밖에 없었는데 네이버는 화질이 아주 극악이잖아요. 그 당시에 막 굿 다운로드 캠페인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뭐 굿 다운로드를 하려면 최소한 화질은 보장을 해줘야 뭐 굿 다운로드를 아니 뭐 어둠의 경로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저 정식으로 다운받은 것보다 화질이 더 좋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진짜.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뭐 디즈니 입장에서는 그냥 디즈니 플러스에 몰빵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고 일단 우리나라는 이제 아마 해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아직 홈비디오 뭐 이런 블루레이 이런 거 아직 많이 사니까 아마 남겨둔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우리나라에서 했던 게 성공적이면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그것도 그렇고 그 와중에 나는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CNN이 저 스트리밍 서비스를 했답니다. 난 이게 CNN 플러스인데 이게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 전용 프로그래밍이 있나? 나도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걸 이 종료 소식을 들으면서 알아 가지고 아니 그걸 스포일러로 하면 어떡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런 게 있었어? 싶 처음 그러니까 들어보는데 뉴스를 스트리밍 하겠다는 건가? 뭐 하여튼 그래서 네, 있었습니다. CNN 플러스라고 나 아직도 아마 이게 그 전용 이거 오리지널 프로그래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서비스 종료를 한 달 만에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뭐 듣기로는 최단 기간 스트리밍 서비스 종료라는 저 불명예를 안았다고 해요. 그 전에는 퀴비가 얼마나 버텼더라? quibi는 한 9개월 가지 않았나? 좀 오래 뭐 1년은 못 갔지만 그래도 얘에 비하면 많이 오래 버텼지. 응. 근데 이거를 이 CNN 플러스가 이거 셧다운 한다는 거를 CNN이 보도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 기분이 좀 이상한데.
이게 좀 그런 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 CNN의 모기업이 어디죠? 모르겠네요. 뭐죠? 워너미디어입니다. 워너가 샀었나? 예, 워너미디어가 샀었고 그걸 또 AT&T가 샀었다가 AT&T가 토사구팽을 했죠. 토사구팽을 해서 지금 이제 디스커버리랑 합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 한 2달 전? 한 달 전쯤에 그 합병을 완료를 했어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합병 완료를 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정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CNN 플러스는 아마 이제 이 디스커버리랑 합치기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제 합병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저 리더십 분들이 이제 높으신 분들이 이거 보더니 이게 왜 있는 거냐 없애라 라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CNN 플러스의 뭐 그 가입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하루 시청자가 10,000명이 되지 않았다. 네. 사실 그래요. 뉴스를 얼마나 많이 아닙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실은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을 주는 게 맞지 않았을까 뭐 이제 전략상으로 봤을 때는 여태까지 부은 돈이 몇 억 달러라는데 정확하게 몇 억 달러인지는 정확하게 몇 억 달러를 부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꽤 많이 부었어. 계획상으로는 4년 동안 10억 달러랬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4년도 못 채웠으니까 물론 그거보다는 좀 덜 부었긴 했겠지만서도 그래도 몇 억은 부었겠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부어놓고 그냥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한 달 만에 접는 거는 조금 좀 그시기하긴 한데 일단은 이 새로운 이 디스커버리 워너 얘네들의 계획이 뭐냐면 모든 거를 이제 번들로 한다. 그러니까 아마 이미 디스커버리 플러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스커버리 옛날 그 디스커버리 이제 디스커버리 우리가 좋아하는 저 호기심 해결사라든지 저 미스버스터즈죠. 이제 해외에서는 음흠. 미국에서는 그런 쇼들 뭐 저 베어 그릴스 나오는 저 맨 vs 와일드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거 볼 수 있는 걔네들이 합치면서 이제 그거를 다 컨텐츠 번들로 묶으면서 CNN도 그냥 그 HBO 맥스 산하로 그냥 넣어버린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 묶어서 구독 번들을 쫙 하겠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뭐 채널도 묶어서 번들하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애플? 그 케이블. 아, 전혀 별로 관련 없는 것 같은 거 여러 개 묶어갖고 하는 거 완전 그 케이블 채널 번들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케이블 뭐 이런 거 여기서 케이블 그러니까 나는 케이블 뭐 보지도 않는 채널들까지 내가 구독하기 싫다. 나와서 내가 보는 것만 구독할 거다 해서 나와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거 하기 시작한 건데 결국은 이 경쟁이 심화되니까 빼든다는 묵기가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는 약간 그런 좀 계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결국 이제 이렇게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제 하나로 묶어서 구독하게 만드는 게 케이블이랑 다를 게 뭔가. 결국은 이게 돌고 도는 역사는 반복된다더니 진짜로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네. 우리나라는 아직 뭐 그러니까 미국 이게 이런 사태가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들인데 왜냐하면 미국 다 여기 나오는 애들 뭐 넷플릭스, 디즈니, 뭐 저 워너미디어 다 미국 애들이죠.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스트리밍 서비스의 레드오션화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 왜냐하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떻게 예를 들까요? 오징어 게임도 보고 싶고 프렌즈도 보고 싶고 그리고 그 와중에 문나이트도 보고 싶고 그 와중에 오피스도 보고 싶고 그 와중에 요번에 지금 파라마운트 플러스에 새로 나온 헤일로도 보고 싶다. 이러면은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해야 되는 게 5개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한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죠. 그다음에 문나이트는 디즈니 플러스죠. 그리고 또 내가 뭐 했습니까? 프렌즈 HBO 맥스죠. 그다음에 내가 뭔 얘기더라? 오피스는 피콕이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헤일로는 파라마운트 플러스니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뭐 많이 보는 거 이런 거는 뭐 당연히 흔한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귀찮잖아요. 뭐 들어가서 가입하고 또 해지하고 가입하고 해지하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 여러 개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다 최소한 뭐 몇 달 동안은 또 한꺼번에 다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좀 점점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 게 일단은 파친코가 이제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제 그게 크게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어요. 근데 뭐 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거 넷플릭스가 아니라 애플 TV 플러스로 나와서 그렇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애플 TV 플러스가 돈을 지원해줘서 그런 드라마가 나온 것도 있기는 한데 뭐 파친코 제작할 때 보니까 1,000억 썼다던가? 뭐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주제 자체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다는 것도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작비랑 그다음에 그 이제 거기서 다루는 주제 자체에 대한 그 내용을 애플만 오케이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애플 TV 플러스로 나온 건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파친코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제 스타일의 드라마는 아니긴 한데 뭐 하여튼 네. 뭐 실화에서는 이게 제주어를 좀 들어야 돼요. 진짜 다 아는구나. 근데 그 되게 그럼 고증을 되게 철저하게 했다는 그런 너무 철저하게 해서 음. 제가 음. 그 제주어를 몇 마디는 영어 자막 듣고 알아들었거든요. 뭐 요즘은 뭐 어차피 자막 틀고 보는 게 그거라며. 한국어 자막도 제주어를 그대로 타이핑을 해놔 가지고 몰라요. 뭐 자막 제작자가 포기했구나 그냥. 아니 너무 열심히 했어. 아니 포기한 게 아닌 건가? 제주어를 1 대 1로 그대로 잘 쳐놔 가지고 근데 좀 고민을 하긴 했겠다. 이거를 표준어로 했다가는 이제 사투리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왜 표준어로 했냐 그러고 또 그러실 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그대로 내보내자니 약간 물론 이제 제주어를 모국어로 하는 분들이 이제 10,000명도 안 남았긴 했는데 그럼 고정을 엄청 잘했나 보네. 예. 하여튼 그래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애플 TV 플러스의 가입 장벽이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애플 TV 플러스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 웹사이트 있는 거 tv.apple.com. 음. 그러니까 맥이랑 아이폰으로만 볼 수 있는 줄 아시는 거? 아니면 애플 TV를 사거나? 물론 TV에서 보려면 애플 TV가 필수이긴 아닌데? 삼성 TV 있잖아. LG TV에도 있고 TV 앱. 뭐 하여튼. TV 앱 있을 거고 예. 아니면 네. 스마트 TV에는 다 있고 뭐 에어플레이도 되고 뭐 하여튼 네. 뭐 어쩌다 그 얘기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스트리밍 서비스 이게 아마 좀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 코로나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 박혀 있게 되면서 뭐 집에서 어차피 할 거 없으니까 다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해서 이제 뭐 옛날 TV 쇼든지 뭐 새로 나온 거라든지 뭐 그런 거 이제 정주행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게 특히 이제 아예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을 해야 했던 나라들 뭐 유럽 쪽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이라든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공감을 덜 잘 못하는 경우가 많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한 번도 락다운을 한 적은 없었으니까. 뭐 물론 외출 자제를 해달라고 권고를 했었던 적은 있더라도 이제 아예 락다운을 해서 집에서 나오지 마시오. 그러니까 필수적인 거 아니면 나오지 마시오라고 했던 적이 없죠. 사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집 안에서 이제 모두가 집 안에 박혀 있는데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낼 거냐라는 것 때문에 뭐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가 많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했는데 뭐 우리나라도 그건 있다. 그 코로나 걸리신 분들 자, 격리하셔야 되니까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뭐 코로나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코로나는 약간 이제 슬슬 끝나가는 약간 그런 걸로 간주가 되고 있고 뭐 요번에 그 코첼라도 뭐 이제 그런 야외 페스티벌 이런 것도 슬슬 다시 하는 조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런 거에서 오는 가입자 그런 것도 있긴 할 거예요. 뭐 이제 더 이상 물론 이제 뭐 출퇴근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하여튼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넷플릭스의 그런 이제 뭐 요번에 약간
좀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좀 분수령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기는 해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더 할 거냐. 그래서 뭐 이번에 게임도 하고 뭐 이런다는데 사실은 모르겠네요. 뭐 이 넷플릭스를 보던 사람들이 게임을 한다? 그것도 잘 모르겠고.